아까 말하다만 1991년 8월 14일 바로 광복절 전날 어제였네요. 예, 고 김학순 할머니께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내가 죽기 전에 말해야겠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강요에 못 이겨서 했던 그 일을 역사에 남겨두어야 한다. 그래서 막 울면서 증언을 하셨어요. 그때 진짜 얼마나 슬펐냐면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여자라는 건 여자는 생리가 있는데 생리 때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정말 성노예였다. 솔직히 저도 여자기 때문에 결혼하셨으니까 이제 아내분도 있으시고 따님도 있으시고 그 생리통이라는 게 있어요. 첫날에만 있는 사람도 있고 계속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아파요. 온몸이 쑤시고 머리가 아프고 막 배가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도 그게 거의 뭐 감기에 버금가는 아픔이거든요. 그런데도 가리지 않았다는 변태인가요? 예, 아무튼 진짜 막 그렇게 변태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문이다. 사람이 아니죠. 짐승이죠. 난 예. 사람이 아니문이다. 누가 이거 얘기했잖아요. 개국 콘서트에서.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렇죠. 예, 그건 사람이 예, 아니고요. 예. 그들은 말 그대로 이 뇌를 잠식당한. 맞아요. 뇌를 잠식당한.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계속 이렇게 좋은 생각과 그리고 이런 좋은 가치들을 따라갔을 때 되지. 저희 속에 인간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그 폭력적인 본성이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저희도 그게 통렬한 반성. 중요한 거는 얘들아, 그걸 치료하려면 통렬한 반성을 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너희들 계속 남아있고 나중에 또 해가지고 또 두 번째 키워드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일본한테 얘기하는 거죠? 네, 아베 마리아한테 한 거예요. 아베 마리아. 난 아까부터 계속 아베 마리아 얘기해서 나는 못 알아들었어. 아베 마리아가 왜 나? 그러니까요. 732라고 써있는 공군 그 비행기에서 사진을 찍질 않나. 신사참배하지 않나.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이런 분위기가 문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고 김학순 할머니의 8월 14일을 이런 일본군 위안부 기리밀로 여기고 그때마다 이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화적인 행사 그런 것들이 계속 있어요. 어제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나도 간단히 뭔가 참여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SNS나 블로그에 이 문구를 써서 본인의 이름을 적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손글씨 릴레이라는 건데요. 1991년 8월 14일 보이시나요? 1991년 8월 14일 역사를 바꾼 그날의 용기를 잊지 않겠습니다. 누가 별풍선 주신 것 같아요. 박아준이 별풍선 10개씩 계속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흰색이라 잘 안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글씨를 써서 꼭 매직으로 쓰지 않아도 손글씨로 그냥 연필이나 뭐 펜으로 쓰시고 여기에 뭐 나비를 그리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SNS에 퍼뜨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1990년 8월 14일이 도대체 뭐야? 광복절 전날 예. 기억하기 쉬워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기리밀로 한번 우리가 생각하자는 거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나름의 위안부의 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기리밀. 그렇죠. 왜냐면은 이 8월 14일 어제가 바로 세계 위안부의 날입니다. 이게 뭐 또 마침 광복절 전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잊지 않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이런 거 참여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위안부 문제를 얘기할 때 노랑나비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이제 노란색 꽃을 붙이고 왔는데 노랑나비. 호랑나비가 아니고요? 네, 호랑나비 아니고요. 예, 노랑나비. 그리고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 이거 많이 나오잖아요. 소녀상.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도대체 노랑나비는 무슨 뜻이고 위안부 소녀상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노랑나비는 일본군에 의해서 성노예로 끌려갔던 이제 우리가 적게는 7,000명, 많게는 3만 명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만요? 지금 우리나라가. 네. 일본 우리가 중국까지는 집계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만 전체 집계는 한 30만 명? 예, 전체 집계 30만 그 정도까지 될 거예요. 해외로 네. 가고. 그래서 우리나라만 최소 3만 명으로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분들은 봄을 찾지 못했잖아요. 사과도 받지 못했고. 그래서 그분들의 봄을 찾을 때까지 우리 그분들의 고통을 잊지 말자는 의미로 노란색은 봄을 의미하는, 나비는 약간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나비로 표현한대요. 이렇게 부활의 의미도 있죠. 예, 부활의 의미 부활의 맞아요. 의미도 그래서 나비를, 노랑나비를 할머니분들의 그런 상징물로 노랑나비 배지, 노랑나비 부채, 노랑나비를 그 상징물로 쓰는 겁니다. 카메라는 좋은데 전송 속도가 못 따라간다.
여기 이제 아무래도 조금 낮춰놨어요. 저희가 지금 인터넷이 여기가 남산 여기가 잘 터지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전송 속도가 좀 프레임을 낮췄다라는 거. 자, 그러고 예, 야방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좀 찍고 싶은데 여기 여러분들 좀 한번 근접을 최대한 해볼게요. 야, 이거 멋지죠. 제가 이거 하나 사서 선생님한테 선물해 주면 좋았을 텐데. 아, 아니에요. 배송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 제대로 한번 홈쇼핑 해봅시다. 네, 여러분 이 제품 홈쇼핑 버전으로 갈까요? 여러분 이 제품 정말 광복절 2다이템입니다. 아, 그럼요. 네. 요거는 정말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일일이 만들었고요. 외국인 분들이라든지 자라나는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정말 자기의 소중한 분들한테 선물해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선물이에요. 그럼요. 제가 개봉을 해볼게요. 네. 자, 여기 이제 작은 소녀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위안부 문제나 이런 것들 책자가 너무 알차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요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 이따가 보시고 자, 여기 보시면 조그만 작은 의자가 하나 있고 네. 여기 이제 위안부 소녀상 의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이제 팬분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아, 그래요? 자, 요거를 이제 조립을 놔야겠죠? 팬들의 곡이 다르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그림자 있는 곳에다가 여기 위안부 소녀상을 놓고요. 그리고 옆에다가 이렇게 의자를 연달아 놓으면 됩니다. 이거 그 실물하고 똑같은데요? 네, 실물하고 똑같이 너무나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채팅창에서 어머 이건 꼭 사야 돼 이게 나오는데 일단 금액은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자, 보시면은 이거가 이제 하나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최대한 줌을 찍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림자가 검은 그림자가 그리워져 있어요. 여기에 그림자가 지금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그림자가 있고 그림자가 이제 나이든 할머니로 보입니다. 네, 할머님께서 의자에 앉아 계시네요. 네, 가운데 하얀색 꽃이 있고요. 네. 이건 뭐냐면 소녀이실 때 끌려갔지만 그림자는 이제 할머니가 되신 거예요. 이렇게 끌려가셨을 때는 이렇게 꽃다운 소녀였지만 지금은 이제 노인이 돼버리신 거, 할머니들의 표현을 하는 거고 이 가운데 꽃은 돌아가신 분들. 이제 친구나 아는 언니들이 거기서 엄청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진짜 그러한 정말 그때 당시 얘기를 하자면 임신을 했다고 그냥 자궁을 적출하고 그리고 이제 성병에 걸렸다고 해가지고 진짜 새 파이프 같은 걸로 그냥 넣어가지고 성병을 치료하고 막 그냥 아무튼 문신을 하고 구타와 폭행으로 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광복 이후에 그 모든 것을 증거인멸하기 위해서 술탄 던지고 가버렸대요, 위안소에. 네, 참호 안에 네, 다 맞아요. 모아놓고 참호에 모아가지고 술탄 이제 던져버렸어요. 일제가 패망했다는 걸 알리지 않았어요. 네. 이제 너희들이 일제 패망은 이제 곧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해방되는 걸 아니까. 해방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걸 알리지 않고 증거를 인멸하는 거지. 예. 다 나이. 그래서 진짜 지금 살아계신 분들은 극적으로 살아남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돌아가신 분들의 한 분 한 분이 영혼을 역사가요. 맞아요. 이 한 분 한 분이 영혼을 역사를 이 지금 하얀 나비의 그 영혼을 담은 것이고요. 지금 이제 나이가 드신 할머니들을 표현한 그림자입니다. 안타까운 그림자인 거죠. 그리고 이 옆에 빈 의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빈 의자는 이제 우리들이 옆에 앉아서 같이 하겠다라는 우리들이 앉은 의자예요. 실제로 그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상은 사람 크기로 되어 있고 우리가 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앉아서 사진을 찍고 우리가 잊지 않겠다라고 이 의자는 우리의 몫인 거죠. 그리고 또 설명을 드린다면 이제 할머니분이 이 어깨에 여기 조그만 새가 있습니다. 궁금했어요. 예, 새는 그 하늘과 우리를 이어주는 우리가 옛날에 그런 토착 소떼? 소떼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맞아. 샤머니즘적으로 약간 하늘과 우리를 연결해준 영매제 역할을 하는 게 새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돌아가신 할머니들과 우리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새의 역할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할머니분들의 이건 가까이 봐야 보이지만 이 단발머리가 선생님 보여드릴게요. 뜯겨져 있어요. 그렇게 가까이 해도 안 보일 거예요, 선생님. 안 보여요? 네, 이게 저희가 인물용이라서 여기가 이렇게 뜯겨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거 저기 미장원에서 잘못 컷한 맞아, 잘못 뜯은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뜯겨진 것 같아요. 이게 그 뜯겨진 거죠. 할머니분들은 원래 길게 댕기를 메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긴 머리. 그렇죠. 신체 발부 수집은 머리를 길게 기르고 있었어요. 아무리 단발령이라 하더라도 여자들은 길게 길렀어요. 여자들은 적용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위안부로 끌려가시고서 머리를 잘린 거죠. 이제 위생 문제로. 그때 당시는 이제 잘 머리 씻기도 힘들고 머리 이가 생기니까 그냥 뜯어버린 거. 그런 걸 표현한 거예요. 우리의 그런 긴 댕기 머리를 이렇게 뜯겨버리고
이게 어쩔 수 없는 피해를 입은 그런 뜯긴 머리. 그리고 또 저는 이 부분 좀 슬프더라고요. 아, 발. 발이 땅에 닿지 않고 있어요. 불편한 다리. 땅에 다리를 편하게 닿지 못하고 살짝 들린 다리는 발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작은 피규어라 아직 이 문제가 해결하지 않아서 편하게 쉬지 못하는 그런 할머니들의 그런 모습을 들린 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소녀상은 주먹을 꼭 쥐고 있거든요. 이거는 용서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보다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굳은 의지, 꼭 그 사죄를 받겠다는 굳은 의지를 주먹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평화비,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단돈 25,000원입니다. 단돈 25,000원입니다. 네. 25,000원이면은 커피 한 4일? 사실 뭐 우리가 네. 거나하게 한 끼 먹는다, 네. 칼질 좀 한다, 네. 그러면 25,000원이죠. 네, 네. 한 끼 식사에 요거 바꾸는 거 네, 네.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아, 탁월한 선택이죠. 예. 네네네. 여러분들 주변 지인이나 본인도 하나 구매하시고 네. 주변 지인들한테 네, 선물해 소개 많이 드리면 정말 좋은 해주시고요. 의미가 될 것 네, 네, 같아요. 제가 파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위안부 평화 소녀상, 작은 소녀상으로 검색하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자, 그래서 소녀상은 앞에 놓고서 계속 얘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사실 제가 또 준비한 게 이 소녀상도 있지만 그래서 이 문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네. 이 위안부 문제를 이런 기록물을 유네스코에 등재하자는 얘기 들어보셨죠?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아, 아직 안 됐어요? 네. 군함도도 유네스코 등재되는 마당에 이 위안부 기록물은 왜 이런 증언이라던가 각종 기록물들은 왜 유네스코에 등재돼야 되냐면 할머니분들이 지금 90세시고 얼마 안 남으셨어요, 솔직히. 지금 37분밖에 안 남으셨고 그마저도 일부 할머니분들은 아프십니다. 지금 병 등재되려면 저희 부엌에. 뭐 어떻게 해요? 네?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것이 등재되면 이제 국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알릴 수 있고 유네스코가 등재되면 우리가 이제 그런 박물관이나 이런 것에 훨씬 더 뭔가 좀 그 기록의 신빙성이 딱 뭐랄까 누구든지 믿는 그 기록의 신빙성이 딱 국제적으로 알려지는 거죠. 그리고 일본의 국제적 만행을 알릴 수 있는 거죠. 네, 공개 쪽입니다. 공개 쪽. 공개 쪽팔림. 네, 진정으로 해야 될 공개 쪽입니다. 네. 그들이 만만치 않아요. 우리 그때 그 누구죠? 그 김장훈 씨부터 해가지고 이 위안부에 대한 네. 진실을 알기 위해서 광고를 하니까 바로 일본 우익에서 바로 치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광고가 있고. 아니 얘네들이 안 찔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오바를 막 해요. 소녀상 철거하라고 막 그러고 그 찔리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그러한 과오라는 걸 아는 거죠. 네네. 사람이 원래 조금 잘못하고 본인이 가장 끌리는 부분을 놀리면 욱하잖아요. 막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아, 예, 말이 그래. 저도 막 저한테 턱살 막 얘기하면 막 욱하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일본 사람들 사이사이 그 숨어 있는 그 네. 우익들에게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 양심 양심 있는 일본인들도 많아요. 너무 많죠. 우리나라에 와서 그 수요 집회, 그 일본군 대사관 앞에,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수요 집회 참여하시고 직접 민간단체에서 사실 배상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 민간단체 사과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 할머니분들은 국가적인 사과를 받아야 되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일을 행했던 게 국가니까. 국가에서 군대. 근데 국가에서 한 번 했잖아요. 고노라고 이 사실을 인정했잖아요. 그죠? 고노다마는 그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인정한다, 그렇죠. 사과한다. 고노다마는 인정을 했어요. 네. 하지만 배상은 아베 이루어지지 마리아는 왜 그래? 그죠? 아베는 그걸 못하는 거죠. 예. 그러면 고노다마는 고노는 긍정적인. 총리? 고노는 그쪽에 그 관방 그쪽 장관이 아니었나 보다. 아, 총리가 아니고 아니었나 관방장. 보네. 예, 아무튼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지금 유네스코 얘기를 해서 나와서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서울시와 서울대 인권센터에서 이제 모금을 하고 끊임없이 그 영상을 찾은 그 결과 실제로 영상을 찾았어요. 이거는 영상이 아니고 우리가 네, 사진. 교과서에서 많이 봤던 유명한 사진이죠. 이게 아, 워낙 이- 유명한 사진이에요. 실제 계셨던 예, 여기 웃고 있는 거 가지고 일본군이 웃고 있다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여기는 그 중국의 송산에 한중연합군이 점령을 해서 이분들을 구해준 거예요. 이분은 그냥 좋은 한중연합군이에요. 사람들이 이거 일본군이 여기서 웃고 있어 막 이러는데 일본군은 아니에요. 억울합니다. 사실은 이거 웃고 있다 괜히 욕만 엄청 먹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실제 위안부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구해주신 건데 이때 여기 지금 만삭의 위안부분이 계십니다.
애도 안 지워준 거예요. 그냥 누구 애인지도 모르는 거죠, 솔직히. 그게 쉬운 게 그게 그니까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중절 수술도 안 해주는 거고 자궁을 그냥 적출하고. 근데 진짜 그런데 이 할머니분이 내가 이 만삭의 위안부다라고 박영심 할머님이 증언을 하셨어요. 실제 인물이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근데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조선군, 조선인 위안부라는 게 밝혀진 사진입니다. 이 사진의 영상을 찾았어요. 서울시와 서울대 인권센터에서 그 무슨 미국 국립 무슨 영상 박물 무슨 문화원 같은 데서 그런 보관하는 곳에서 수백 개의 그 필름리를 다 보고 이게 분명히 이 사진이 있고 이걸 아마 영상으로 찍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서 찾았는데 찾았습니다. 18초 영상을. 지금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18초 영상, 인터뷰하는 영상. 음성은 들어가지 못했죠. 그때 당시가 이제 무성영화 시기이기 때문에 영상만 있어요. 그럼 영상은 빼박진 거 아닙니까? 저게 나다 그랬는데. 예? 저게 나다. 그쵸. 이거 완전 증거물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네스코 등재에 한 발짝 더 다가서잖아. 그렇군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베 마리아하고 오늘 교회 가겠는데? 네. 아니구나. 저기 절로 가겠구나. 아무튼 그래서 이러한 영상물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이런 위안부 문제를 좀 오바다, 뭐 그 증거 있냐 오히려 그러고 이거를 약간 증거는 차고 넘치죠. 차고 넘치는데도 뭐 이렇게 우리가 배상만 바라는 걸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고, 정치적인 약간 휘둘림이다, 정치 쇼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참 지난 몇십 년, 네. 한 10년 동안이었죠. 네, 예를 들어서 많이 힘드셨어요. 위안부 관련 그 상징적인 노란 나비가 노란색인 것도 불편하고, 그리고 약간 그 정대협 대표분을 뭐 정말 심하게 얘기하면 종북이다라고 표현하는 애도 있고, 이거는 사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랑 전혀 관련 없어요. 이거는 그 할머니분들의 아픔, 그것에 대한 그 사죄, 보상,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 대해서 이 드러난 사실 이런 팩트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은요, 그냥 간단한 겁니다. 일본 사람과 똑같은 일본 정부와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한테는 앞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썩거 잘할 일본말은 기억이 안 나. 죄송. 바가에로. 저도 잘 일본어를 잘 몰라서. 네. 그냥 박원순 시장님이 좋은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요즘에 제주 4.3 사건 피해자분들도 찾아내시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는 어떻게 보면 계속 진보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거슬러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너무 힘겹게 이렇게 자포자기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늘 신념은 욕심을 넘어갑니다. 네. 결코 굴복하지 않아요.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영상을 보고 왔는데 할머니들 다 그쵸? 할머니분들이 겁에 질렸어요. 왜냐면 군인이라면 무서운 거야. 너무. 맨날 폭력과 막 그러한 진짜 성폭력을 당하신 거잖아요. 솔직히 한 여자가 일생에 이분이 끌려가신 게 거의 다 12살, 13살, 14살 소녀일 때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일생에 한 번 누군가한테 솔직히 성폭행을 당한 그 기억을 평생을 갖고 살아요. 이게 아픔이에요. 아는 지인도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했죠. 당했는데 뭐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을 수차례, 하루에 수차례, 한 달 동안 수백여 차례를, 그리고 몇 년 동안 정말 수천여 차례를 당했다고 생각하시면 이건 진짜 금액으로 얼마를 배상해줘도 용서가 안 그리고 돼요. 일본 측의 문서에 보면은 병사 위안부 한 명당 몇 명의 병사를 상대했는지 그 기록도 있어요. 맞아요. 네. 최소 정말 20-30명에서 주말에는 100명. 이렇게 말이 됩니까? 하루 24시간이에요. 100명이면 이건 이건 뭐 진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이거는. 추천 질책 부탁드립니다. 진짜 이건 죽고 싶을 거예요. 저 같아도 정말 죽고 싶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내셨을까? 그게 저도 의문이었거든요. 그런 고통을 어떻게 견디셨을까? 만약에 안 드러나셨다면은 참 저희가 그 용기에 몰랐을 정말 거예요. 감사를 보내야죠. 왜냐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외면했던, 어떻게 보면 아는 사람도 외면했던 그런 역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떻게 견디셨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 눈물이 나게끔 정말 슬펐던 영상이, 이해가 됐던 영상이 길원영 할머니께서 엄마에게 쓰는 편지라는 영상이 있는데, 엄마가 보고 싶어서 나는 버틸 거예요. 내 몸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일본 군에서 짓밟혀도 엄마 보기 위해서 살아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정말 어린 마음에, 엄마가 보고 싶은 마음에 그냥 견딘 거예요. 내가 죽으면 엄마를 볼 수 없으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냥
그때 마음대로 죽지도 못했던 게 정말 죽으려고 약을 먹고 막 그러셨던 분인데도 못 죽고 그냥 살아남으신 거예요. 그 정말 자살했던 분, 도망가다가 일본한테 잡혀서 죽으신 분 정말 돌아가신 분이 많거든요. 같은 뭐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 같은 어떻게 보면은 피가 섞였을지도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악랄하게 냈다는 거에 대해서 참 네, 제가 좀 해야 됩니다. 정말 잔인한 정말 역사 이게- 얘기를 한 김에 네. 그래도 우리가 현실과 직시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잔인한 부분도 얘기를 할게요. 제가 기사를 몇 개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자료가 있다라는 거. 별풍선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바가지님이 계속해서 별풍선 주시고 계시네요. 중국에서 이거는 그냥 제가 기사니까 기사처럼 아나운서 느낌으로 읽어볼게요. 그런 게 가능해요? 네. 네. 중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육도 먹었다. 충격적인 자료 공개. 중국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로 끌려온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충격적인 자료를 공개했다. 일본군이 위안부 피해자를 인육으로 먹은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중국 국가당항국은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매일 1세트씩 위안부와 관련된 사료를 공개했다. 1915년 8월 24일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중국 국가당항부 자료에 따르면 1941년 10월 일본군은 무단장 수이양 한충어 지역에 일본군 위안소를 열면서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등 각국에서 약 20만 명의 여성을 강제로 데려와 위안부 역할을 강요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군 전범 생존자인 에바토 치요시는 중국 연구진과 인터뷰에서 포로 중 여성 한 명을 하사관의 위안부로 삼았다면서, 하지만 식량 공급이 어려워지자 하사관이 여성을 살해해 인육을 먹고 부대원들에게 본부에서 공급해준 고기라고 속여 다 같이 먹게 했다고 증언이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중국은 지난 15일부터 일제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는 위안부 관련 자료를 차례로 공개하고 있으며 전승절인 다음 달 3일까지 역사 문제를 회피하는 일본에 대해 공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이거 지금 증언이 우리 할머니가 한 증언도 아니고 일본군 군인이 증언했어요. 그때 그 전범 생존자인 그 치요시 그 일본군이 하사관이 그랬다. 일본군이 증언한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뭐 홀로코스트죠. 홀로코스트고. 아니 무슨 미쳤었나봐요 다들. 네, 미쳤어요. 미친 그 인육을 왜 먹어? 광증이죠. 이제 정말 사람으로 보지도 않은 거예요 정말. 그만큼 자기네들 극한의 배고프니까. 상황에 처했다는 건 이거 아주 교묘한 하나의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그 일본 정부가 일본 우익들이 이 위안부에 대해서 폄하했던 세 가지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야 위안부 돈 많이 벌었어. 맞아. 장군 월급보다 많았어 이러면서.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좀 마음이 아프지만 내 추구의 표현이죠. 그렇죠. 그 뭐라 그럽니까? 추업부라고 하죠. 추업부. 네. 추한 일을 하는 그래서 이 위안부들 돈 많이 벌었다고 그래가지고 막 가는 점령지마다 그 군인들한테 그걸 받으니까 돈 주지도 않았어요. 일정적으로 그걸 받으니까 나중에는 막 재산을 축적해서 뭐 집도 사고 뭐 그랬다는 얘기를 해요. 망언을 했죠. 근데 봐봐요. 잠시만요. 아니 식량 공급이 안 돼가지고 먹을 게 떨어진 병사가 위안부에게 줄 게 있어요? 없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네. 그 당시에 징용당했던 조선 병사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한테 쌀이 안 나오는데 우리 것을 위안부한테 줄 게 어디 있냐. 망언이죠. 본인들 그 나는 칭찬해줘요. 외국에 빠진 거죠. 칭찬해줘. 이게 아무래도 여기가 지금 야외다 보니까 저희가 좀 인터넷 신호가 약해서 좀 양해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좀 진지한 인육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 리얼하게 여기까지만 해드리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협정 얘기를 해주실 건데, 제가 리얼하게 어느 정도의 현실이었는지 표현하려고 다소 불편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정옥순 할머니의 증언을 좀 읽어드릴게요. 일단 또 다른 분 이경생 씨 이제 위안부 할머니 증언입니다. 후퇴하면서 위안부 막사에 수류탄을 던져 넣어 집단 폭살시킨 일본군. 이경생 씨의 배에도 유 씨와 비슷한 상처가 있었다. 자주 집에서 일하고 있던 이 씨는 끈으로 묶인 채 경상남도 창원의 군수공장으로 끌려갔다. 일본 왕을 위해 몸을 바치면 좋은 대로 받는다고 장교가 말했다. 하룻밤에 10명에서 15명의 군인을 상대해야 했다. 그리고 임신을 하셨는데 아직 쓸만한데 하면서 자궁채 태아를 드러냈다. 그 뒤로 일본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었대. 그래서
혼자 있을 땐 옛 생각이 떠올라 눈물이 난다고. 여성을 성욕 처리의 도구로밖에 보지 않고 낙태와 불임시설로 그냥 마취도 하지 않고 자궁까지 드러냈대요. 그리고 제가 또 들은 그 증언으로는 그거를 굳이 마취를 하지 않고 이제 아이를 드러내니까 산모가 기절을 했죠. 찬물을 붓고 깨워서 아이를 보여준대요. 보여주고 그 앞에서 아이를 죽인 경우도 있었대요. 이거는 뭐 사람이 아니고 너무 왜 굳이 그렇게까지. 아무리 그 누구 아이인지 몰라도 사람은 기본적으로 모성애가 있잖아요. 기본적인 사람으로서의 인성이 있고 자라나면서 그런 존엄함을 배워야 되는데 일본의 교육 수준이 그 모양이었던 거죠. 한참 뒤네. 또 전쟁 중이니 또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또. 자, 그리고 미처 발광하는 더 심한, 예, 제가 그 여러분들이 관련된 그런 만화를 보고 싶으시면 위안부 만화 문신이란 만화가 있어요. 제가 본 것 중에 문신이란 만화가 제일 잔인합니다. 그것은 정옥순 할머니 증언으로 되어 있고 할머니의 몸에는 진짜 그거로 인한 문신이 정말 온몸에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문신 새기는 게 되게 아프잖아요. 아프죠. 그걸 마취도 하지 않고 정말 장대로 몸에다 다 새긴 거예요. 정말 대바늘 같은 걸 몸에 찍어가지고 문신을 한 거예요. 잉크 찍어서. 1933년 6월 3일 우물에서 물을 깃다가 제복 입은 남자 3명에게 연행됐고 끌려간 파발리 주재소에서 바로 강간을 당하셨습니다. 저항하다가 눈을 얻어맞아서 그때부터 왼쪽 눈이 보이지 않으셨대요. 그 뒤 10일이 지나서 7, 8명의 군인에 의해 트럭에 실려서 해산에 있던 일본군 수비대에 연행됐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약 40명이나 되는 군인을 상대하고 자궁에 출혈이 생기셨대요. 그리고 그해 8월 27일 칼을 찬 군인이 군인 100명을 상대할 수 있는 자가 누군가라고 물었대요. 그래서 손을 안 들으면은 몇몇이 손을 들고 손을 들지 않은 15명의 여성을 다른 여성에 대한 본보기로 15명 바로 그 즉시 죽였대요. 그리고 그때 또 손을 들지 않은 그 여성 중에서 한 명을 어떤 식으로 처형을 했냐면 그냥 총으로 죽인 게 아니라 이렇게 나무의 판자에 못을 빽빽하게 박아서 그 못이 박혀 있는 판자에 몸을 굴려서 죽였대요. 그럼 그 몸에 못 자국에 피가 다 분수처럼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일부러 보여줬대요. 그 위안부 분들한테. 분수처럼 피가 솟고 살덩이가 모판에 너덜거렸대요. 모판에 죽은 여성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목을 쳐서 일본 애들을 단도로 목을 이렇게 쳐서 죽이잖아요. 죽인 다음에 다 울고 있는데 그거를 얘네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서 우는구나. 그래서 이 또 몸을 머리를 가마에 넣어 삶아서 그거를 마시도록 했대요. 그만하자. 이거 참. 토나오죠. 야, 이거는 그 수비대 대대장의 이름은 니시하라, 중대장은 야마모토, 소대장은 가네야마. 할머니의 증언이 그대로 있고 그거를 문서에 찾아보니 실제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러한 거에 대한 반성이 없으면요, 여러분들의 후손이 이렇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절대 오버하는 게 아니고 사실입니다. 예,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지구의 이 조그마한 창백한 푸른 점 위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우리 인간의 이런 점은 우리가 스스로 교정해 나가야죠. 또 저 현실 만약 그냥 숨기면은 한 개 더 읽어드리겠어요. 위안소 감독은 조선인이 했는데 그 조선인이 더 심했대요. 그 위안소 감독을 했던 사람이. 어떤 분이 매독 감염을 숨겼다고 달군 철봉을 자궁에 넣어버렸대요. 1933년 12월 1일에 한 여성이 장교가 철봉을 자궁에 꽂아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다음해 2월 4일에는 매독에 걸린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장교에게 병을 옮겼다고. 그 여성을 피살시킨 거라고. 성병에 걸렸다고? 네, 성병에 걸렸다. 여성은 바로 성병이 누구한테도 온 건데. 그러니까 달군 그 철봉을 자궁에 넣어서 바로 즉사해버렸고 그 막대를 뽑았더니 거기에 검게 탄 살점이 또 거기에 달라붙어 있어. 철 그 봉이. 아니 왜 이렇게 어떻게 이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저 좀 소름 돋았어요 방금. 네. 지금 이것이 현실이고 여러분들한테 좀 다소 정말 잔인하지만 알려드린 거예요. 이것이 정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현실이라는 거. 독일은 이러한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하고 반성해요. 왜냐? 자기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어떤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근데 만약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호도하고 모른 척 한다면은 그대들 후손들이 이렇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독일은 주변국이 강대국이니까 사과했고 일본은 우리가 만만해서 사과하지 않은 거라고.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도 잘못했어요. 이거를 강하게 정부처럼 받아내야 되는데 나오는 거야. 뒤에서 우리 좀 돈이 필요하니까 돈만 주면 잘 해결할게 이런 식으로 굴욕적인 외교를 했더라는 거죠. 우리의 그 대표도 아니었잖아요, 그 사람들. 이 부분 한일 협정 부분은 네, 선생님이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위안부 문제는 좀 다소 남자가 말하기 거꾸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선생님한테 협정 부분을 부탁을 드렸어요. 대단한 배려죠. 네. 일단은 최초의 협정이 1965년에 있었죠. 그 이전에도 회담은 꾸준히 있었어요. 네. 우리가 이제 6.25 동란 중에서도 네. 이승만 정부와 일본은 몇 번씩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네네. 1951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52년까지 해가지고 이제 1차 회담이죠. 네. 한일 회담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이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근데 웃기잖아요. 왜 만났을까? 만나려면은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뭔가 그 분위기를 잡았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냉전 체제로 이렇게 2차 대전 이후에 냉전 체제로 넘어가면서 제 역사는 정말 반복되는 것 같지 않아요? 얼마 전에 그 미국의 이런 또 분위기 몰이로 우리가 또 위안부 주선자 역할. 우리가 일본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맞았구나. 위안부 문제에 이렇게 접근할 때 특히 일본과 이렇게 엮여 들어갈 때는 우리가 그 뒤에 항상 미국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어님 팬가이 감사하고요. 네. 그렇죠. 그 일본의 그 당시에 이제 연합군 기억이 안 나는데 연합군 외교부장이었나? 네. 그 이름이 뭐였더라? 하여간 미국 친구가 있었어요. 네, 친구는 무슨 기억이 안 그 인간이 이제 분위기를 잡아가는 거지. 네네. 야 너희들 저기 뭐야 이제 중공이야 중공 이제 소련이야 소련. 일본 너희들 이제 무대로 해가지고 한반도에 이제 너희들 사이가 좋아져야지 이제 이 미국의 이 태평양 이 안보가 보장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럼 좀 만나보는 게 어때 이렇게 분위기를 잡은 거지. 주선을. 그럼 우리 만나가지고 이제 참 비기 싫은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비기 싫진 않네. 누가 비기 싫은 얼굴이 어딨나? 아베 말이야. 만났는데 비기 싫잖아. 근데 아주 이제 얘기를 어렵게 꺼냅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이제 어렵게 몇 달 동안 얘기를 꺼내요. 뭐 배상금 문제, 너희들이 지금 우리나라 땅에서 파내간 게 뭐 돈뿐이냐, 금, 은 그 몇 톤이야, 한 500톤 되는 거 그거, 300톤인가? 사실 그때 문화재도 엄청 가져온 그 얘기도 했어요. 그럼요.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배상금, 야 그리고 너희들 징용 썼는데 왜 그거 월급 안 보냈어? 이거부터 해가지고 사소한 거,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따져가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지. 말이 안 통해가지고 모르문이다. 결렬됐어요. 증거 없으문이다. 이승만 정부 결렬되고 1차 결렬되고 또 얼마 있다가 또 2차 회담합니다. 그것도 뭐 결렬됐어요. 이게 뭐 또 영토 문제, 이게 어업권 문제 이런 거 들어가고요. 그래서 3차 만나가지고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 3차의 그 대표로 나왔던 그 이름이 뭐냐? 구보타인가? 네, 아마 맞아요. 구보타. 이시 구보타? 이놈이? 네. 그 협상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너무하다 한국. 그 36년 동안 우리가 거기 투자해가지고 너희들 근대화 시켜줘가지고 발전시켜줬는데 너희들도 유익했는데 왜 자꾸 이러느냐라고 망언을 합니다. 그것은 마치 맨날 이렇게 꾸준히 때렸던 친구가 너 덕분에 싸움 많이 맷집 좋아졌잖아 뭐 이런 거야. 맷집이 좋아졌네. 피아노 본거 알잖아 뭐 이런 거야. 뭐 이렇게 건강해졌잖아. 네, 그 구보타라는 작자가 그런 헛소리를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회담 자체가 끊어졌죠. 네, 망언을 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 5년 정도, 그때가 이제 마지막 3차 회담이 1953년이었는데 이제 5년 있다가 또 다시 이제 회담이 개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승만 정부 말년에 한번 어떻게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4.19가 터져버렸어요. 4.19가 터져 4.19 혁명 때문에 그 회담도 이제 유야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장면 정부로 넘어오면서 또 한 번 회담을 합니다. 회담을 했지만 그 장면 정부 회담도 이게 해결하려면 시간이 길어요. 말을 주고받다가 1961년에 탱크 몰고 빡통이 등장해가지고 탱크 몰고 그렇죠. 바로 5.16 군사정변이 벌어져서 또 뒤집어지고. 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일본 애들하고는 이제 인연이 없나 보다 라고 있었는데 웬걸 이 군사정변을 일으킨 이 군사정부죠. 그 당시에 군사정부는 이 한일 협상에 갑자기 빠른 속도 적극적으로 막 나서기 시작하는 거야. 김종필을 보내서 나서기 시작하는 거야. 그 당시 그러니까 이제 군사정변에 대해서 창자가 좀 꼬여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어떤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군사정변은 쿠데타잖아.
뭐야? 정상적인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이제 우리가 투표를 한다, 국민 투표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무력을 통해서 탱크 몰고 온 탱크 거예요. 몰고 와가지고. 마치 그 우리 예전에 역사로 보면은 무신정권 같은 거예요. 무신정권. 헌법을 중단시키고 정중부가 막 이렇게 다 죽이고 헌법을 중단시키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 이런 거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계엄령. 네. 바로 그러한 군사정부, 권력의 정당성이 없는 그들이 이제 권력을 잡은 거지 않습니까? 뭔가 정당성을 찾아야 됐죠. 뭔가 그래서 내세운 게 뭐야? 급급했죠. 그 저기 영화에 나오는 거 뭐야? 경제성장. 그 저기 위대한 용도력의 그 방법은 뭡니까? 네? 아니 얘기잖아. 위대한 영도력. 어떤 지도자의 위대한 영도력의 비결은 뭡니까? 그러면은 저기 그 동막골에서 뭐라 그래? 그 촌장이 경제성장? 너를 잘 먹여야지. 경제성장. 네. 그렇죠. 아까 얘기하셨어요. 갑자기 영화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렇죠. 네. 그 당시에 가장 우리가 이제 절박했던 이 바로 이 경제 문제를 바로 이 해결하겠다고 이제 야심차게 나왔는데 돈이 있나? 이게 없죠. 예. 예,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 그래서 이 군사정부는 우리가 나중에 후대에 해결해야 될 문제를 소급 당겨와가지고 자기들이 마치 대한민국의 주체인 양,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어떤 권력의 뭐라 그래야 될까? 자신들이 대표인 양, 네, 정당성도 맞아요. 없으면서 바로 한일 이 회담을 진행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한일회담 개최한다, 한일회담 만들고 뭐 경제성장 한다는 좀 좋은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였던 거죠, 사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빨리 급전을 땡겨서 미국의 원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돈을 땡길 방법이 없어. 딱 좋은 표현이에요. 급전 땡길 때가 필요했어요. 그래 급전 땡길 때 보니까 일본한테 받을 배상금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돈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일본 애들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막 가가지고 막 그지? 일본 가서 했어요. 막 러브콜을 막 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협상이 좀 애매한 게 막 대대적인 게 아니라 그런 김종필 오하라 각서라고 하잖아요. 이 메모장에다가 메모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회담을 김종필 오하라가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 각서를 써. 이렇게 뭐 더 이상 얘기 꺼내지 않기로 한다, 불가역적으로 막 이러면서 뭐 한일 그런 강제징용한 사람들은 니네가 알아서 나눠줘라, 우리가 직접 주지 않.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왜냐면 미쓰비시 기업에서 직접 주고. 다 안 해. 그냥 제가 아니. 기억이 정말 나는데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런 기업에서 직접 줘야지 제대로 된 배상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돈 있는 사람들은 기업이니까. 근데 너네가 한국이 너네가 안 나눠줘 이러면은 책임이 전가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마치 얼마 전에 했던 그 위안부 협상 같은데요? 똑같네. 네, 맞아요. 책임 전가. 어떻게 그렇게 반복되지? 그러니까 네. 두 부녀가 닮았어요. 어렸을 때 그 판박이 이렇게 그러니까 소통을 해가지고 부녀가 빼박이 아주. 빼박이. 협상도 좀 막말 좀 할까요? 협상도 그지같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침묵하고 있으면 역사는 그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그 정당성을 위해서 협상을 하게 됐어요.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죠. 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막 학생들 막 저항하고 반발하고 막 우리만 반발했냐? 일본 애들 막 못 준다고 반발하고 우리도 안 된다고 막 시위 막 벌어지고 우리는 하니까 좀 제대로 협상해야 된다. 강제징용자. 이게 지지부진하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군사정부의 그 직속 부서였습니다. 모든 정보를 총괄하는 중앙정보부장 중정. 박정희 대통령이 임자 이렇게 불렀대. 누굽니까? 네. 김종필 중령이죠. 이제 준장으로 예편해가지고 중앙정보부장이 됐는데 이 사람이 무슨 중앙정보부장이 뭐 외교부 장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왜 중정에서 해? 중정부장이 가가지고 바로 일본 외상을 만난 겁니다. 네. 만나가지고 쪽지를 교환해가지고 그 대일 청구권 문제는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해결합시다. 뭐 자기들은 뭐 우리는 뭐 액수를 엄청나게 제공했는데 저쪽에서 뭐 우리는 뭐 했는데 뭐 그런 고민을 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쪽지 몇 장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결국 조약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 이렇게 서로 각서 쓰고 둘이 술 마시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틀이 이게 또 비싸요. 그 역사의 촘촘한 세간을 읽어보면 그 당시 중앙정보부 그 김종필이라는 사람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군사 쿠데타 하면서 국가재건 최고회의, 그러니까 그 박정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국민들한테 뭐라고 약속했어요? 참신하고 양심적인 네네. 정치인이 나타난다면 이 모든 권력을 이양하고 우리는 원연의 자세로 돌아가겠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참신하고 야심에 찬 사람이 누구였어? 군복을 받고 입은 박정희였잖아요. 네네. 공화당을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군부의 정권을 민간에게 이양해야 되는데 이 정권을 이양 안 하려면은 내가 민간인이 돼야 되니까 네. 정당을 만들고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려면 그러네. 뭐가 필요해? 그러니까 뭔가 명분, 돈,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죠. 선거하려면 뭐가 필요해? 자금, 네. 빨리 땡겨야지. 네, 급전이 필요했어. 결국 그것 때문에 하게 된 거네요, 여러 가지로. 국민들은 반대했죠. 예, 그래가지고 그 회담이 그렇게 비밀리에 오가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조약으로 체결된 것이 바로 1965년이었습니다. 6월 22일 이게 바로 이 조인 사인. 한일협정이라는 거는 국민들의 의견도 반영을 하고 피해자들의 증언이라던가 뭐 이런 강제징용자들의 증언이나 어느 정도 인원도 파악하고 제대로 이제 플랜을 짜서 해야 되는 건데 둘이 만나가지고 각서를 주고받고 비밀리에 했다는 거 자체가 구린내가 막 그 돈도 뭐 얼마 받아왔더라? 3억 달러? 10년 동안 이렇게 3억 차관 3억 받고 또 한 2억 정도 네. 차관, 이게 차관이 뭡니까? 나 차관을 그래서 웃긴 게 이게 뭐였냐면 3억은 배상금이었고 3억은 꺼주는 거였어요. 이게. 한 2억하고 1억하고 더하면 그렇구나. 네, 2억 1억 더하니까 3억 정도만 받은 거고 나머지는 차관에서 우리가 갚은 거예요. 우리가 갚아야 돼요? 네. 그 돈을?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토탈 6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3억은 준 거고 네. 3억은 차관이었어요. 다 꺼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나중에 갚아야 돼요? 갚았어요. 다 굴욕적인 외교예요. 굴욕적인 외교. 네. 이걸 무슨 협상이라고? 그래서 이게 좀 협상이 그들만의 돈잔치였던 거예요. 그 돈이 그렇게 필요했나 봅니다. 어쨌든 그걸 가지고 군사정부는 우리나라의 제조업부터 해가지고 경제 발전에 썼다고 하고 거기에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우리 경제가 살아난 거고 우리가 이런 가난에서 좋게 탈피한 얘기하긴 것이라는 의미를 하지만 주죠. 뭐 포항제철 세워지고 경부선 진 것까지 좋은데 그 강제징용자들은 그것에 대해 돈을 그때 이제 3억을 받았을 때 그거에 진짜 100분의 1, 뭐 한 3천 정도만 쓰여졌대요. 우리한테 돌아온 거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도 잘못한 게 뭐 그때 강제징용 했었다 증거 갖고 와라. 그러니까 증거가 어딨어. 다 불태우고 내가 성치 못한 몸뿐인데 그러니까 제대로 받은 사람이 일부 정말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100분의 1? 뭐 정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은 거부했다는 겁니다. 네. 국민은 거부하고 학생들 주도로 해가지고 시위가 엄청 일어나가지고 64년 그 조인하기 전 해죠. 바로 63 항쟁. 네,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서울이 이때는 군발이라는 표현 써도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저도 군대를 나왔지만은 서울이 군발이의 도시가 되는 참혹한 일이 벌어집니다. 네네네. 네. 지금 채팅창에서 무상차관, 유상차관 다 차관이죠. 이 차관 맞는데 무상차관은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니까 어쨌든 우리한테 3억을 준 거고 갚아야 되는 돈 유상차관 그래서 3억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님 말씀하신 거랑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2억하고 네. 그 민간 차관 1억을 또 빌려왔으니까 3억 정확하게 알고 네, 계시네요. 네. 자, 아무튼 이런 문제로 그 계엄령 한일-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계엄령이면은 그거 국가 비상상태 아니에요? 그렇죠. 전쟁 났을 때. 굴욕적인 이 한일 회담에 대한 국민들이 저항이 이루어지니까 네. 박정희 정부는 자기가 하기 쉬운 가장 좋은 거 군대 호출이에요. 그래가지고 서울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합니다. 비상계엄이 되면은 말 그대로 군인들이 쫙 깔려요. 경찰이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총등 군인들이 헌병이 막. 군인들이 이제 시민들을 통제하는 것이고 뭐 포고령도 나왔죠. 포고령 뭡니까? 일단은 모이면 안 돼. 바뀌든 아니든 우리처럼 모여 있으면 우리 잡혀가는 거야. 우린 그냥 잡혀가. 자기 이유가 욕하는 없어. 거 같으니까. 영장 보여줄 수 없어. 그냥 잡혀가는 거야. 그래서 그때 막 독서회 뭐 이런 거도 독서회에서 그냥 독서 연구하고 하는 네. 학생들도 너네 이거 괜히 반공적인 막 아까 그 뭐랄까 반공이 아니라 정부에 반대하는 뭐 마르크스 관련이라든가 그런 책만 읽어도 그냥 끌고 왔잖아요. 그때 마르크스 책 들고 다니면 큰일 났어요. 난리 나. 빨갱이 되는 거죠. 그건 삐라라고 보면 돼. 삐라. 네. 삐라를 소지하고 해. 그것도 몇 장짜리야. 어쨌든 그리고 또 뭐 있을까? 학교 휴교해야 되고. 네. 그리고 미리 뭐 언론 이렇게 아프리카 방송하는 거 다 검열 받아야 돼. 언론상. 오늘 무슨 네. 무슨 방송할 거예요? 뭐라고? 검열 들어. 복장이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러고. 막 운영자를 빙자해서 검열 들어오고 또 뭐 있어? 통금! 우리 같은 사람 밤에 아유 나 밤 9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통금. 진짜 독재 정치였죠 독재 정치. 그걸 위반하면 압수, 수색, 체포, 구금 영장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계엄령이에요. 그때 오히려 근데 통금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는 분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밖에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어딘가에 빨리 들어가야 돼서. 학생들도 뭐 이제 학교는 문을 닫아. 통금을 빙자한 외박. 이런 참 이런 거 참. 네. 오히려 통금이라서 나는 밤에 밖에 못 다니니까 별로 이렇게 밤문화를 즐길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밤에 다니면 안 되니까 이거 정말 통금이야. 제가 어디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뭐지 나 너랑 나랑 처음 만났는데 근데 갑자기 막 이제 어딘가에 들어가야 돼. 사이렌 울리고 막 네. 하고 막 그러니까 막 네. 삑삑하니까 이제 거기서 밤을 새워야 되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빼앗긴 그래도 보면 뭔가를 다시 한번 적어줘야지 네. 벽에다가.
아무튼 이러한 굴욕의 협상이 바로 박 대통령 때 있었고, 그리고 바로 최근에 1915년 그 딸이 대통령이 됐잖아. 또 두 번째 또 박 대통령 때 우리 전 분위기를 또 미국이 또 잡았네? 네, 바로 2015년 바로 이 12월 28일 바로 그때 이제 연말에 일어나게 됩니다. 네. 야. 근데 그게 사실 저도 이제 할머니분들한테 얘기도 들었고 했는데, 그때 당시 외교부에서 할머니분들한테 끊임없이 증언을 받고 할머니분들과 상의한 후에 10여 차례 상의한 후에 나온 결의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정부 할머니분들이 발표니까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할머니분들이 이게 명절 때 말고 온 적 없어. 인터뷰한 적 없어. 뭔 개소리야. 할머니분들이 웬 구라야. 야, 아직까지 정부에서도 구라를 치는 거예요. 친일파의 세상. 할머니분들 기억력이 좋아요. 저 예전에 아니면... 제가 이제 추석 때 음식하러 나눔의 집에 갔었고, 저번에 왔었던 음식 해준 애지 기억 다 하시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온 걸 기억을 못 하겠어요. 정부에서 온 건데. 나는 그 예비군 그 마음 와도 기억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것조차도 정부에서 날림으로 그냥 추진을 했고, 뭔가 일본 쪽에서 우리 자꾸 위안부 문제 자꾸 불거지니까 빨리 좀 해결해보자, 조속히 해결하자, 손해상 불편하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 집회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전 박근혜 대통령 쪽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뭐 날림으로 또 한 거예요. 참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네. 네, 지금 채팅창에 또 맥지님이 왜 뭐라고 하시나봐요. 토론이라는 게 반대파가 나올 수도 있지. 지금 제가 토론이라고 해놨나요? 역사 토론 나누는데 반대 의견 나왔다고. 나가라니. 구맥진님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까? 구맥진의 의견은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다. 8.15 광복절 그건 역사가 아니고 사건일 뿐이다. 추억은 추억대로 새겨라. 파고들지 말고 역사 나쁘랭이들. 이분은 그냥 서로 상대가 같이 광복절이 사건이라고요? 역사가 아니고 역사적 사건이니까 역사적 사건. 우리는 개념이 다릅니다. 국경이. 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더 저분과 얘기해봤자 말발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딴 얘기. 그런 게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필터가 돼요? 난 안 이제는 돼가지고 대화가 방송하면 누구 하나 통하시는 것 물리면은 끝까지 늘어나가지고 다른 방송 시청자들이 다 나가. 대화가 통할 뿐이면 통하는데 이분은 역시 10년 차예요. 벽이랑 대화할 것 같으니까 패스하고요. 자, 차. 그러면은 이번 위안부 한일협정 얘기를 계속 하도록 합시다. 네. 그 내용이 이제 뭐 대충 간단해요. 되게 심플해요. 얘기죠. 내용이 이제 일단은 불명예, 그러니까 이거를 일본군이 가담했다 뭐 이런 거, 우리가 가담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일본 군이 직접 나서서 했다는 얘기 없죠? 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 일본군이도 안 나고 특수한 전쟁 상황에 맞아, 그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할머니분들의 명예가 실추된 점에 대해서 사죄한다. 그래서 이제 민간단체에서 할머니분들을 위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그래서 이거 정부에서 준 것도 아니야. 민간단체에서 추진해서, 그래서 결국은 배상금은 얼마냐? 중요한 금액은 얼마냐? 100억입니다. 10억엔, 일본인 10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100억인데, 100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나한테 100억 준다고 너무 좋을 것 같아. 한 명한테 100억이면 대단한 돈이죠? 이게 실제 크기면은 이거 때리고 싶어요. 이거 아니에요? 프로레슬링에 이거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빡 하는 네. 지금 100억을 할머니분들한테 n분의 1로 나누면 얼마냐면 3천 정도가 돼요. 3천 떨어져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만약에 성폭행 피해자예요. 피해자인데 그 사람이 돈으로 해결하자 그래서 돈으로 해결했을 때 저희 오빠가 법학하기 때문에 오빠 친구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이랬을 때 겨우 합의금 얼마 받냐? 최소 1억. 최소 1억이에요. 성폭행 피해자 한 번 강간 미수에 그쳤어도 1억이에요. 그 사람의 지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돈을 낼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최소 1억이라고 합니다. 1억, 2억 더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할머니분들은 평생의 그 가장 꽃다운 시절에서 몇 년간은 수차례 강간을 당하신 건데 그거 3천만 원이 말이 됩니까? 3천이면 중고차 한 대도 못 살 것 같은데. 3천이면 그냥 차 하나 살 수 저렴한 차 하나 살 수 있는. 저러면 전세도 못 구해요. 중형 하나 살 수 있는. 전세금도 안 돼요. 전세금 꿈도 못 꾸죠. 네. 지금 그 금액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거 먹고 입 닫아라 이제. 일본은 자꾸 100억 줬는데 니네 자꾸 너네 자꾸 돈 동그래. 돈이 이렇게 모자라? 막 돈 가지고 집착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죄도 거지같이 했고 돈도 거지같이 줬고 그리고 정부 차원이 아니라 민간 차원의 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다? 뭔 사업을 추진을 해? 정부에서 그래서 네, 참 지금 시점이 정말 다행스럽네요. 그것이 이제 2015년에 이거를 있었죠. 과거 일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떠들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이라고 이게 이제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권이었을 때 저희가 좀 얘기했으면 이제 네. 좀 저 불법 사찰 들어오고 내일부터 방송 못 하고 막. 그렇죠. 이제 위수령 들어오죠. 위수령. 야, 네. 아무튼 어쨌든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채팅창에서 여러분 100억엔이 아닙니다. 10억엔이고요. 제가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이라고 했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환율이 그 10억. 정도 차이가 나죠.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바꿀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마지막 기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할머니들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때는 정말 더 힘들어져요. 네. 살아 계실 때 우리가 맞아요. 마음을 그 모아서 피해자가 이건 생존에 있다는 네. 것과 없다는 거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가 뭐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이거 내가 나이 들어서 이거 하이텍을 얼마나 받나 뭐 이런 고민들 뭐 세대들 갈등 그런 거 있는 거 압니다만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빨리 해결할 수 있을 때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할머니분들이 얘기하시는 걸 직접 들었는데 그 돈 가지고 본인이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본인한테 쓰려고 그 돈을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뭐 역사관을 만들고 진짜 이런 좋은 쪽에 기부하시고 다 그런 생각이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위안부 그 할머니분들이 계시는 그 나눔의 집에 가서 추석 음식을 해드리는 그런 방송을 했을 때 김군자 할머님이라고 제가 이제 할머님 맛있게 드셨어요? 근데 잘 못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할머님 맛있게 드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그때 나이가 드셔서 귀가 안 들리신 줄 알았는데 일본인한테 귀를 맞으셔서 고막이 나가셔서 귀가 안 들리셨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저한테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 이러셨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죠. 그때 무려 제가 3년 전에만 해도 정정하게 대화하셨던 분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김군자 할머니 얘기 왜 했냐면 그 할머님은 평생을 일하신 것을 본인이 못 배우신 거가 한이 돼서 학생들 그런 장학금으로 기부하시고 살았어요. 그랬던 할머니분들이 돈 욕심을 가지고 배상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당한 대가를 받기 원하는 그 일을 한 것에 대한 그 피해에 대한. 이 할머님들이 살아있는 역사가예요. 뭐 역사 좀 안다고 주접떠는 사람들 많은데 네. 이분들 존재 자체가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지키느냐, 네, 지켜내느냐, 못 지키느냐는 우리들 몫이에요. 우리가 못 지켜내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에요. 제 유튜브에 가면 다 있는데 강일수 할머님도 이런 일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또 이런 일을 당할까봐 우리는 사죄를 받아야 되죠. 일본 사람들한테도 이게 유익할 겁니다. 진정게 용서받고 털어내고 우리 이제 뭐 형제처럼 편하게 지내려면은 그 저기 위험하잖아 그쪽 동네 또. 그렇죠. 사실 한중일은 친구로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그 섞인 유전자가 얼마예요? 그 시간이 얼마입니까 시절이? 우리가 서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얽혀져 있는 역사적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 같이 가기 위한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막 일본 죽어, 막 일본 지금 지나가면 뭐 꺾여 날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상생을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때렸으면 때린 친구가 사과를 제대로 하고 그것에 대한 배상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돈 줬잖아. 니네 또 자꾸 똑같은 얘기 또 반복해. 사과는 안 하고 그럼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같이 갈 수 없는 거죠. 일본 여행 가면은 그 일본 우익들의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에 이제 대응하는 일본의 양심들이 있습니다. 네. 여행하시면 꼭 그분들 한 번씩 이렇게 찾아뵙고 네. 그리고 이제 갖고 있던 교환했던 화폐가 몇 장 있을 수도 모르죠, 그죠? 표주머니 좀 넣어드리고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양심으로 맞아요. 통하면은 뭐 국경도 없어요. 그렇게 응원해 드립시다. 그렇게 해서 빨리 그쪽도 바뀌어야 돼. 네, 일본이 점점 이렇게 우익 정권이 강해지는 그것도 참 문제고 그리고 이게 한일 협정 하자마자 일본이 또 말을 싹 바꿨죠. 이제 어떻게 바꿨냐면 그 우익 쪽 무슨 제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어떠한 그 국회의원이 결국 근데 그건 매춘이었다. 위안부 그거 강제적으로 한 거 아니었다. 또 갑자기 말을 바꿔요. 한일협정 하고 나서. 그 우리나라에서도 난리가 났더니 또 이제 일본 외무장관이 국회의원의 발언은 국제적인 우리 전체 의견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딱 이제 발빼기예요. 그래서 그런 뉴스도 나올 정도로 얘네들의 마음으로 우러난 사과가 아니라는 게 너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저항이 뭐였냐면 이 협정으로 이 문제가 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발표한다 이런 식으로. 무슨 불가역적이야. 그런 말 쓰면 안 되죠. 그리고 미국한테 영어 좀 잘하시는 분들은 미국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 바람 잡지 말라고.
네. 119 자꾸 이렇게 주선하지 말라. 큰 이 장막과 이 바람 극장, 우리를 자꾸 그 극장 꼭두각시 노름 극장 안으로 우리를 자꾸 몰아넣고 있는데. 그리고 일본 그 일본 쪽에서 주장했던 거는 이 소녀상을 이제 뭐 소녀상이 뭐라더라? 일본 공사관의 안녕에 뭐 피해를 준다고 해가지고. 아, 이 의자 던지는 거? 이거 바닥에 고정돼 있잖아요. 우리가 그 수요 집회를 맨날 그 수요일마다 이렇게 개최하고 이 소녀상이 있는 것 자체가 자기네들 안녕에 뭐 피해를 준대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달라고 주장을 한 거. 그 한의협정 내용이에요. 무슨 도구 소리야? 무슨 도구 소리야? 이런 이것도 말이 안 돼. 이게 왜 이게 안녕에 피해를 줘? 소녀일 뿐인데. 아니 뭐 어디 뭐 총이 나가나?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걸 보면 불편한 거예요.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나마 양심이 있으니까 불편한 거죠. 네. 아, 그분들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 양심을 알고 있지만 그걸 차마 이렇게 전국밥을 먹고 있고 이렇게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할 말을 자유롭게 못하는 거야. 그 양심에 대해서 우리는 성숙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노예적 삶을 살았지만 오히려 지금 우리가 더 성숙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 소녀상을 전국에 더 많이 짓고 각각 집집마다 이 소녀상을 가지고 있다면 요거는 못 없애겠지? 우리 집까지 와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계속 퍼뜨려야 하고 심지어 151번 버스, 서울시 151번 버스에 그 일본 그 대사관을 지나가요. 그 대사관을 지나가는 그 버스에 본보기로 이 버스 제가 그걸 프린트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데 소녀상? 의자에 그 버스 좌석에 소녀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동상은 아니고 하얀색 저고리에 까만색 치마를 입고 소녀가 이렇게 단발머리 소녀가 앉아 있습니다. 계속 공사관 앞을 지나가요? 네. 이야, 계속 누가 아이디어 낸 거예요? 서울시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동아운수인가? 동아운수 맞나요? 버스 회사가 있어요. 동아운수가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운수 회사 사장님이 그거를 아이디어를 냈고 그 사장님 그 금액으로 버스마다 다 그걸 넣은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오고서 이거 소녀상이네 그러면서 같이 사진도 찍고 그런 것들이 SNS에 빠지면 더욱더 또 많이 파급력이 있잖아요. 전략이 좋아요. 네. 아, 이렇게 가는 겁니다. 무조건 여러분들도 요거 하나씩 한국적 기념으로 좀 구매하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 선생님도 구매하시고 이런 거 집에 놓고 그러면 따님분이 이렇게 딱 역사적인 이런 교육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어제 찰흙으로 이걸 한번 조각을 해보려고 방송을 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상방식까지는 만들었는데 클레이로 3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도 있고 해서 제가 종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반신만 흉상을 맞죠. BJ 교육 게릴라를 검색하시면 지금 이제 남철쌤도 이제 방송을 시작하셨는데 원래 하셨던 분이에요. 저랑 2012년에 똥망치학도라는 이름으로 저랑 같이 상을 탔었습니다. 저는 최우수상.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똥이 들어가니까 검색이 안 돼서 또 바꿨어요. 네, 그래서 이 망치라는 용어를 쓰시는 또 우리 BJ분이 따로 있고. 그래서 남편이라는 의심도 많이 많았죠. 남편이 따로 있는데 자꾸 이게 남편이 되고 이러니까 이제 이름을 김구쌤으로 바꿨다가 이번에는 정말 교육 게릴라. 이번에 꼭 안 바꾸시고 오래 가셨으면 또 바꿀 거예요. 왜 그래? 자꾸 뉴비 신입의 자꾸 신입 자세로 방송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이름으로 계속 가는 게 좋은데. 그게 좋을까요? 왜냐면은 각인을 해. 제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랑 사진 찍을 때도 뭐 이렇게 인스타에 해시태그로 BJ 교육 게릴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홍보해드리려고 쓰는데 자꾸 바뀌어. 그러면은 홀동이 오죠. 원래 법도 자꾸 바뀌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법적 안정성. BJ 닉네임 안정성에 떨어져요. 야, 이거는 10년차 BJ만 알 수 있는 이번 방송 초창기 팬이래요, 우리 탑돌이님이. 똥망치학도 많이 보셨었어요. 그때 워낙 실제 인강을 하는데 막 CG 프로그램을 막 하시고 그때 막 그 원피스에 그 루피 복장으로 나시 입고 막 그 밀짚 모자 쓰고 방송했던 것도 봤었어요, 저. 난닝구 있고. 네, 관심이 있었어요, 저도. 주로 난닝구에 반응을 하죠. 강의를 워낙 잘하시는 분이라. 콰지모드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야. 아무튼 여러분 채팅창을 너무 못 별풍선 봤는데 더 주세요. 이런 거 해도 되나? 별풍선 더 줘보세요. 뭐. 유도도 잘하시네요. 제3자니까 더 줘봅시다. 유도를 되게 담백하게 잘하시네요. 뭐 솔직하게 가는 거지 뭐. 오늘 우리 솔직히 비도 엄청 맞았는데. 이렇게 지금 며칠째 지금 광복절 특집으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비 오는데 우비 입고. 별풍선 좀 줘봅시다. 뭐 내가 받는 거 아니니까 난 얘기해도 되지. 그런데 심청이가 팔려고 했을 때 신봉사는 뭐 했나요? 즉 정부는 뭐 했나요? 나 뭐 이 얘기 왜 하시나 했네. 정부가 있어야지 뭐 하죠. 어떤 부분에서 정부는 뭐 했냐는 거지. 우리 그 위안부 할머니분들 끌려가실 때 식민지였으니까. 바로. 콰지모드님 유도에 걸려들으셨네요. 더 주세요. 난 안 받으니까 더 주세요. 내가 옆에서 본인 봤는데. 방송도 이렇게 하시나요? 네? 본인 방송도 이렇게 하시나요? 더 주세요. 예전에 좀 했던 것 같은데.
되게 담백하게 일도 잘하신다. 아, 그럼 주세요. 당연하게. 더 주세요. 계속 주세요. 뭐 네. 뜸들일 게 뭐 있어? 제가 봤을 때 오늘 우비 입고 막 엄청 고생하고 아, 이곳은 마치 더 줘, 네, 또 줘. 그리고 이런 동력을 줘야지 우리 최 선생이 또 위안부 할머님들 뵙고 봉사도 하시고. 이거 별풍 유도로 저기 신고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니요, 내가 뒤집어 쓰면 돼요. 주세요. 자,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저희가 비 오는데 기억의 터도 돌아보고 남산에 굳이 온 이유가 예전 통감부 수장의 집, 그리고 여기 경술국시가 있었던 곳이었고, 오히려 그곳을 우리가 와가지고 방문하면서 그 위안부 터에서 이제 사이다 같은 방송을 하잖아요. 여기 중앙정보구나. 그래서 여기 중앙정보. 네, 과거 옛날 중앙정보. 예. 요즘 우리가 의미 있는 장소에 일부러 남산까지 왔습니다. 비 오는데 오늘 좀 어떻게 느끼신 바가 있었는지 어땠는지 채팅을 해주세요. 제가 이제 알겠네. 네. 그 아까 기억의 터에서 네. 세상의 배꼽이었나요? 네네네. 세상에 뵙고. 거기가 그 자궁을 형상한다고 네, 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대로 이 국가가 유지가 되었다면 제대로 그 할머니들은 그냥 꽃다운 소녀로 이렇게 커가시고 자기 꿈을 이루시면서 그렇게 자식도 낳고 이렇게 그쵸. 그 역사처럼 살아가셨을 사셨어요. 분들이 그런 순환을 당하셨으니까 그 모태. 아, 우리가 그- 자식이 되자. 그쵸? 그렇죠. 아, 그 얘기시죠. 남이 아. 외쳐봤자 뭐합니까? 우리가 그분들의 자식이 아, 되어서 맞아요. 우리 어머님의 한을 풀어드리는 거죠. 맞아, 엄마. 그 의미로 만드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아, 저도 솔직히 이제 뭐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다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돌아가시고 저희 마지막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그런 할머니에 대한 애착을 위안부 할머니 내 할머니로 삼자. 그때부터 이제 그런 기부와 봉사활동을 우리 했었는데, 최 선생님 응원합니다. 근데 정말 제가 한 번 갈 때는 조금 이렇게 좀 약간 남처럼 대하시고, 두 번째 갈 때 조금 가까워지고, 세 번째 갔을 거기 가서 때는 방송 트는 거예요? 방송도 했었고 개인적으로 찾아갔었는데요. 세 번째 갔을 때 제가 그때 다시 쇼핑몰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이 캔들을 이렇게 선물해 드렸어요. 향초를 이제 그 할머니분들이 쇼핑몰도 하셨어요? 예, 지금은 망했지만 다 해, 예, 뭐. 할머니분들이 감기를 잘 못 시키신대요. 감기 걸리신다고. 향초가 필요하시다고 그분이 관계자분이 그러시길래 좀 고급스러운 걸 보내드렸더니 그걸 이제 어떻게 키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했더니 세 번째 갔을 때는 개인 방에 들어온 거예요. 손녀처럼 여기 앉아. 그래서 할머니 침대에 앉으라고 하고 이렇게 손잡고 이제 정말 할머니처럼 대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방문하시고 자주 오시면 정말 할머니처럼 이렇게 대해주시고, 그 할머니분들은 이런 거 이제 사오지 마, 그냥 몸만 와 이러시더라고요. 그냥 와서 얘기 들어주고 말벗을 해주는 것을 제일 좋아하셨어요. 자기 얘기 들어주고. 바가지님, 네, 제 시그니처 별풍으로 두두사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추천 질차 별풍이 최한나 선생님을 추천 좀 많이 해주시고요. 별풍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과제를 내드리고 싶어요. 오늘 마음이 좀 움직이셨다면 일단 첫 번째, 매주 수요일 12시에 열리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의 그 수요 집회. 어디냐면은요, 종로 그 안국동 옆에 경복궁 근처에 있어요. 그 일본 대사관 소녀상 검색하면 지도가 뜹니다. 거기에 가면 12시쯤에 가면 학생들이 바글바글해요. 아, 거기서 한번 대단하네. 참여하시면 아,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참여를 하는구나. 그 의미가 있을 거예요. 꼭 한 번씩 12시에 수요일 12시에 참여해 주시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러한 평화의 그 소녀상이라던가 작은 소녀상이라던가 아니면 위안부 관련 팔찌 이런 그 쇼핑몰이 있습니다. 히움이라는 쇼핑몰, 마리몬드라는 쇼핑몰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건 전액 할머니분들한테 기부되는 쇼핑몰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에코백이나 팔찌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핸드폰 케이스, 네, 뭐 별풍 주지 필통. 마시고 아껴두세요. 그걸로 요거 다시 구매하시면 다시 돼요. 유도해서 그것으로 다시 그런 거를 좀 구매를 환불 안 하시고 돼요? 좀 더 적극적으로 나는 꼭 할머니분들께 직접 뭔가 봉사하고 싶다. 그럼 나눔의 집에 가시면 돼요. 네. 다음번에 한번 저도 한번 같이 데리고 네, 좀 가주세요. 한번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소문을 내는 SNS 참여. 1991년 8월 14일 위안부 기리미를 표현해주는 역사를 바꾼 그날의 용기를 잊지 않겠습니다. 한데 본인 이름 딱 써서 SNS에 올리는 거. 해시태그에 뭐 손글씨 릴레이, 고 김학순 할머니, 뭐 이렇고 위안부 기리밀 이런 거 해시태그 넣으셔가지고 좀 이렇게 퍼뜨리는 거. 그런 게 여러분들의 과제가 아닐까 싶네요. 한 사람이 움직인다고 해서 역사가 움직이지 않아요. 사소한 다 것 같이. 같지만은 다 같이 함께 움직이면은 맞습니다.
우리가 뭐 인기 있어요 이러잖아. 인기가 맞아, 뭐예요? 맞아. 인기가 맞아. 대중의 인기. 사람의 기운입니다. 사람의 기운. 네, 사람의 기운을 모을 수 우주의 있는 기운. 인기 BJ. 원기요? 아, 그렇지. 원기요? 뭐야 그런 저 아이, 만화는 만화죠. 네. 드래곤볼 좋아하셨으면서 왜 그러세요? 좋아했죠. 원기옥을 좋아하세요. 네. 좋아했죠. 뭐 얘기하다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모든 사람의 참여. 그렇죠. 길을 모아간다는 거. 제가 최근에 그러한 기로 이게 탄핵시켰잖아요. 네, 촛불을 들어서. 그것이 바로 진짜 우리 진짜 몇백만 명이 정말 참여했습니까? 정치 체제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훨씬 앞서 있죠. 우리는 시민이잖아요. 네. 일본은 아직 신민입니다. 네, 아직 한국에 그렇죠. 시민. 왕조 국가죠. 네, 후원을 못하셔도 한나쌤 방송을 시청하시거나 남철쌤 수업 듣는 것만으로 진정한 후원인 듯 합니다. 한 사람의 100걸음보다 100사람의 한 걸음. 멋있는 말이네요. 한 사람이 100걸음 가서 뭐 하겠습니까? 티나려면 100사람이 한 걸음씩 떼지어서 가야죠. 하지모도 명언입니다. 이분 저기 제 구독도 하셨네요. 노틀담에서 종치시다가 네. 이제 제대로 아주 그냥.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은 광복절이라서 사실 광복절 하지만 끝나지 않은 문제, 광복절이지만 웃지 못하는 분들, 바로 뭐 강제징용자들도 있지만 우리 위안부 문제, 제가 구남도는 예전에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위안부 할머니분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를 우리가 확실하게 짚지 못하고 얼렁뚱땅 넘어갔던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추종한다는 것 자체도 진지하게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맞아요. 그들은 우리의 대표도 아니었을 뿐더러 우리의 생각을 무시하고 그들의 뜻대로 그들만의 약속을 한 거예요. 이거 뒤집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한일협정이 더 늦지 않게 할머니분들 더 돌아가시기 전에 네. 이번 그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 문 대통령 정부 때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대구에서 비 오는 날 이렇게 올라오신 우리 BJ 교육 죄송합니다. BJ 교육 상징이라고 합시다. 교육 게릴라님. 교육 게릴라님 방송은 매주 수요일 몇 시? 9시. 9시. 매주 수요일 9시에 방송하시니까 여러분 이분도 너무 우리 남철쌤도 BJ 교육 게릴라님도 정말 역사적인 지식이 너무 많으시고 썰을 잘 풀어주시니까 수요일에 꼭 와주시고요. 예, 저는 이제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영상 콘텐츠를 하고 있습니다. 10시에 BJ 한나. 저는 한나TV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역사에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한나TV 구독도 해주시고 유튜브는 안 하시나요? 아직 안 합니다. 유튜브 나중에 할 줄 보시면 제가 홍보를 해드릴게요. 자, 아무튼 오늘은 아무튼 광복절 방송 이렇게 내가 여자였으면 했습니다. 봤을 텐데 미안합니다. 솔직한 바람 네, 이렇게 감사하고요. 얘기하면 좋습니다. 네.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방송 같이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2시간 넘게 방송을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반성해요 저는. 반성하고 네네. 반성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네. 그리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우리 한나님한테 이야 감동입니다. 네, 아무튼 의미 있는 방송 같이 해주신 우리 BJ 교육 내일도 만납시다. 교육 게릴라님. 내일도 만납시다. 네, 내일도 만날까요? 네, 우리 BJ 교육 게릴라님 감사하고요. 여러분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우리 대한독립 만세 외치고 마무리할까요? 클로징을. 자, 다 같이. 우리 자기님도 오시죠. 앉아. 제가 이거를 위해서 온 거예요. 자, 이분이 지금 제 방송하다가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BJ 헬즈게이트. 앞으로 큰 우군이 될 겁니다. 춤은 추지 마시고. 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겁니다. 그 자. 중요한 목소리 알죠? 아까 얘기했던 한번 우리 예를 들어볼까요? 대한독립 만세. 다 올까요? 자, 우리 팬분들도 오시죠? 같이 오세요. 네, 다 같이. 같이 와요. 뭐 어차피 다 팔렸는데. 오시죠? 오시죠. 오늘 대한독립 만세. 오시죠, 빨리. 올라가죠. 자, 우리 대부님도 말하지 오시죠? 대부님은 몸만 나오게 짧게만 하시죠? 하자. 우리 팬분들이 오셔서 우산 씌워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어요. 자, 대부님은 안 오신다고 끝까지. 자, 그러면은 다 같이 외치고 끝낼게요. 자, 다 같이 뭡니까? 대한독립 만세. 그렇죠.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만세 함창이니까 3번 해야 됩니다. 시작.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Korean Independent Holiday Fighting. 파이팅! 오 마이 갓. 야. 발음이 좋네요. 자, 여러분들 안녕. 즐거운 광복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의미 있는 광복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손 한번 더 주세요. 해맑게.